설계와 분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설계와 분석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 한 3개 정도 예문 올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많이 맞는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같이 한번 비교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예문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인 건 없어요. 이게 정답인 게 아니고 이거는 저만의 방식인 거고요. 그 나름대로의 다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비교를 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한번 그렇게 그냥 판단하는, 어떤 비교하는 그런 시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을 딱 보니까 일단 Q선 자체가 일단 뭐 뒤돌려치기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이런 공이 배치가 됐을 때 일단은 뭐 지금 사람 요 존재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요. 이런 공이 섰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포쿠션, 뒤돌려치기 됐을 때 1, 2, 3 포쿠션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한 요정도 요 정도 되면은 뭐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범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요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되겠다. 그리고 궤적을 그리겠죠. 궤적을 그렸을 때 뭐 지금 검은색 요 위치가 대략 한 50 정도니까 요 정도 위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거를 뭐 5.5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봐도 한 50, 한 뭐 1, 2 정도, 50이라고 보고요. 50이 한 1, 2 정도에서 뭐 한 1, 2 정도, 아니면 50을 쳐도 무난은 하죠. 50에서 0이 그냥 0포인트죠. 0포인트에 맞는다 하더라도 얼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깊어도 들어가고 살짝 짧아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이런 공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얇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를 얇게만 칠 수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일적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키스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얇게 쳐서 이 공이 돌아오는 동안 에너지를 적게 받은 이 일적구는 요만큼 밖에 못 와서 여기서 키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 일적구의 궤적을 조금 더 멀리 밀어내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밀어낸다는 건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건데, 에너지를 준다는 거는 두께가 아무래도 기존 두께보다는 좀 더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일단 근데 거기서 또 이 두께를 더 주다 보면 수구 자체가 벌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 궤적 자체도 더 벌어져요. 그랬을 때 그 부분보다는 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키스의 유발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서 이제 뭐 수구를 보낼 거예요. 일단은 결론을 보면 이분이 이제 친 거를 보겠죠. 보면 돌아와서 아쉽게 빠졌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 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친 궤적대로 보면 지금 요 궤적대로 움직이겠죠. 지금 돌아오는 동안 키스는 빠졌어요. 키스는 빠졌는데 여유가 좀 많죠. 이거보다는 좀 더 덜 들어갔어도 키스는 충분히 빠질 수 있었는데 조금 여유가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벌어짐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 살짝 득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분도 일단은 여기를 지금 이 궤적대로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이제 가까이 맞춰서 들어가길 바랬지만, 그날 뭐 그때 이제 뭐 스트로크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조금 두껍게 맞았겠죠, 공이. 그래서 아쉽게 이제 득점을 못한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보자고 하는 거는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래 이거 앞돌리기 치려고 그랬는데 괜히 이게 좀 저스트였는데 요거를 칠까 말까 하다가 안 쳤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앞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돌리기를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칠 거며, 그럼 내가 밥 돌리기를 했을 때는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Q선은 의미 없으니까 이제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앞돌리기라는 거는 이 일적구의 오른쪽을 맞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3쿠션이죠. 1쿠션, 2쿠션, 3쿠션의 위치를 먼저 보자는 거죠. 3쿠션의 위치를 봤을 때, 요 정도 사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면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 마저도 회전에 따라서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배제하고 한 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폭 정도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렇게 갑자기 회전이 적어서 앞으로 살짝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 범위가 너무 적어지니까 요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설계를 하느냐, 예를 들면 이 검은색이 그래도 이제 가장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라인이니까 검은색 라인을 기준을 잡고 일단 일직선을 그어보는 거죠. 일직선을 봤을 때 이 일직선은 왜 걷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것 중에 그 50포인트의 특수성을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50포인트의 특수성은 수구 위치에서 50포인트를 향해 수구를 회전을 주고 보냈을 때 그 맞은편에 도달한다는 그런 특수성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수구를 일적구로 맞춘 다음에 요 위치를 보내서 3포인트만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3포인트고 여기서는 5포인트겠죠. 50포인트를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궤적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맞춰서 여기를 맞춘다. 근데 회전은 얼마나 줘야 되느냐, 여기서 회전은 물론 다 주면 이 두께에서 다 주면 회전이 분명히 이거보다 더 짧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보다는 회전이 더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5.5 시스템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60에서 40을 쳤을 때 20포인트가 맞는 거, 요게 이제 되게 좋은 그림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따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 따서 여기를 맞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의 궤적은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회전을 다 먹어봐야, 다 줘봐야 여기까지 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전을 다 주고 여기서 뭐 계산식대로 들어갈 수 있는 법. 지금 왜 제가 계산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요 아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요 라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65에서 50을 치면 15에 15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회전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15의 회전, 15의 15를 맞아서 싹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회전을 그만큼 약간 덜 줬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회전을 다 줬을 때는 실적으로 계산식은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 수치로 했을 때 계산이 해서 20포인트에 떨어지는 그 수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제가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두께를 먼저 설정하는 게 기본은 아니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이 두께가 편해, 아니면 뭐 이 두께가 편해, 이 두께가 편해. 그랬을 때 두께를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회전을 부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요 라인 같은 경우는 회전을 제가 봤을 때 한 2팁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회전은 줄어들겠죠. 한 요 정도 되면 아마 팁이 없어야, 무회전이어야 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궤적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회전을,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요렇게 놓지 말고 요거를 다시 한번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작은 테이블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이것도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아까랑 똑같은 그림을 요 칸을 늘려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20포인트를 여기다 설정을 하고 아까 위치에 맞게끔 놓고 같은 위치에 또 맞게끔 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두께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회전을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에서는 우리가 물론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칠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다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공에서는 일적구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적구의 두께를 너무 평범하게 쳐서 다음 공을 그르치지 말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다음 공까지도 유념해서 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약간 두툼하게 쳐서 코너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두툼하게 친다는 건 내 자체도 두툼해진다는 거니까 회전이 적겠죠. 회전이 적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적용 자체를 어떤 내가 회전을 먼저 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치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위치를 먼저 설정하고 두께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회전을 부여하는 게 맞는데, 그랬을 때는 정말로 사고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회전을 줬을 때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최소 150도 좀 약하지만 200 정도 이상은 돼야 좀 제가 자유스럽게,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원하는 위치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공 하나 볼게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뭐 뒤돌리기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드는데, 그랬을 때 범위를 설정해 보자는 거죠. 범위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먼저 일적구의 두께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일적구의 두께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일적구를 일단 내 공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요 정도로 보내면 뭐 내 진로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이 될 거면, 이게 저기 잘 맞는다 그러면 다음 포지션으로도 뭐 괜찮아요. 갖고 일단 저 위치를 설정을 하겠죠. 두께 설정을. 그리고 두께 설정을 뭐 저렇게 잡으면서 공을 이제 물론 궤적을 잡아야겠지만 일단 범위를 한번 보겠어요. 범위를 봤을 때 요런 궤적이면 길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짧게 친다 그러면 요 정도 범위라고 그러면 이 공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빗골이죠. 요 사이에 어디에 맞든 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진행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을 어떻게 쳤나. 요 거진 검은색 라인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치는 방향을 선택을 했네요. 길게 직접 이제 쳤죠. 그랬을 때 일적구는 저희가 설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맞았어요. 조금 더 두껍게 맞아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한 위치는 안 탔지만 그래도 코너 가까이 갔죠.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공에서 중요하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멘탈이 가장 잘 무너지는 그런 공 중에 하나예요. 이 공이. 왜냐면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빅볼 형태인데 꼭 우리가 쳤을 때는 이런 형태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빠져버려요. 그럼 너무 이거는 진짜 이게 잘만 맞으면 다음 공도 있어서 넘들은 두세 개 이상은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인데 이거를 빠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이것 때문에 이런 게 한 두세 개 정도 누적이 되면 그 경기는 거진 막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멘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코너로 보낼 생각을 하고 쳐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공이 왔을 때 빠질 공간이 너무 적어요. 실제로 너무 적은데 그래도 요 사이로 칠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어떤 공의 형태를 봤을 때 당구를 배워오면서 보통 코너로 보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코너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공도 그런 형태에서도 조금만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했을 때는 코너로 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코너로 의식하고 쳤을 때는 코너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공을 코너로 보내서 득점을 안 하게끔 한번 설정을 하고 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아까 그 부분이 거진 센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정말 안 들어가면
내가 이 정도 뺄 수 있는 실력이 되는구나. 나 혼자 스스로 한 이닝 정도 버린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금 실수를 해갖고 안 빠지고 맞았어. 맞았으면 득점이 돼서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빠지기 정말 어려운 공이 있으면 거기를 빠뜨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두 이닝 정도를 정말 그렇게 너무 절묘하게 빠졌다고 그랬을 때는 내 컨디션이 너무 좋고 내 그 설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맞는 설계를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지고 있어도 금방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이로 뺄 수 있는, 이거 지금 제가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무턱대고 친다고 빠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시스템적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3쿠션 코너 입사에 대한 그 기준 라인이에요. 기준 라인인데, 회전을 줬을 때 코너에서 1포인트 정도를 맞추면 2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1코, 2코 맞고 3쿠션째는 코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이제 잘 이렇게 머릿속에 안 외워질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코너에서는 1포인트, 그리고 이 중심, 가운데에서는 2포인트 정도 외워놓고, 나머지는 나눈다고, 그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한 4분의 1씩 해서 나눈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이거 익힐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무회전에서도 제가 긴 포인트 한 포인트당 4분의 1이라고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아시는 분, 그때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짓 뭐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여기서도 통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한 포인트를 4개로 나눈 것당 하나씩 그렇게 설정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게 맞으면, 요 라인에서 요게 맞으면은 뭐 코너로 향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 전 그림과 비교를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는 1포인트고 그 반 포인트에서는 반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반에서 한 포인트 반 정도, 2포인트가 채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한 포인트하고 한 포인트 사이에 2분의 1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채 안 되는 아마 1.8 뭐 될 거예요. 그러면 2포인트 조금 안 되는 위치를 맞추면 코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런 기준점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왜냐면 여기가 솔직히 쿠션이랑 많이 붙어 있어서 여기가 조금 그 기울기를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많이 익숙치 않으면 왜냐면 요 정도에서는 조금의 기울기 차이로도 결과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점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서 3쿠션의 코너 입사각인데, 그러면은 이 각은 4쿠션의 코너 입사각이겠죠. 이거는 5.5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50에서 30을 쳤을 때 20을 향하겠죠. 그리고 60에서 뭐 40을 향해 쳤을 때 뭐 코너를 향할 거고요. 70에서 50 뭐 요런 근거로 해서 뽑은 것들이에요. 그럼 요런 근거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이제 여기저기 쓸모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다 알고는 계시는데 막상 또 적용을 잘 못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것들은 뺀다 하더라도, 요런 공들은 코너를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회전이잖아요. 대회전 뭐 이런 위치에서 친다고 했을 때 일단 사구적인 요소만 생각하자는 거죠. 내 1적구 위치에서 시작된 그 공이 45도 플러스 1포인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45도가 형성이 되죠. 45도가 형성되는 거에 1포인트 앞에 쪽, 10포인트죠. 10포인트 앞에 쪽에 맞추면 코너로 돌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공이었으면은 뭐 회전은 어느 적당히 줘야 될 거고, 여기는 뭐 거짓 무회전에 두께로 승부를 봐야 될 거고, 여기는 뭐 회전을 주면서 또 두께도 뭐 봐야 될 거고, 이제 다 위치에 따라서 그건 틀리잖아요. 쳐야 되는 상황은. 하지만 요 위치를 맞추면은 거진 뭐 동일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요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5도에 플러스 10포인트.
45도에 플러스 10포인트를 더 주면 어차피 코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 나중에도 이제 어떤 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코너지만 코너가 아니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 원포인트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원이 아니고 그냥 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원이지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더 짧게 떨어져야 되니까 뭐 50에서 40을 치면 뭐 10포인트 해갖고 10포인트에서 짧게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좀 저거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아까 그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 다시 한번, 뭐 이거는 이신영 선수가 친 그 공을 제가 저거 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45도에 10포인트 더 들어간 요 위치에 맞았으면은 코너로 들어가는 이 각으로 맞았겠지만, 이 각으로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10포인트를 더 위로 줬을 때는 당연히 그보다 10포인트가 더 올라가겠죠. 이건 5&1 하프 시스템으로 만약에 계산해 본다고 해도 70에서 뭐 40을 맞췄을 때 30에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정말로 계산식대로 득점이 되겠죠. 하지만 요런 공들은 솔직히 좀 빅볼이에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요 하나 정도인데 그 외의 부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범위가 되게 넓은 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한번 빼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저희는 빼는 걸로 연습을 해서 정말 이게 한 2개 정도 빠지면 이제 맞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목표한 대로 맞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좋다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를 뭐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빠지고 맞아도 뭐 솔직히 내 마음에 성에는 안 차죠. 안 맞았으니까. 하지만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뭐 어떤 멘탈이 뭐 무너지고 뭐 이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안 맞을 때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 그림은 요거는 이제 좀 쉬운 옆돌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뽑았는데요. 이거 허정환 선수하고 김동률 선수가 쳤던 거 중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좀 뭐 무난한 공이죠. 근데 이 공을 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출발점 자체가 짧은 각에서 좀 짧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3쿠션 이후에 각을 설정을 했을 때 한번 이런 각을 한번 설정해 보자는 거죠. 짧게 갔을 때. 왜냐면은 물론 요 공 같은 경우는 출발점을 요 길로 볼 수 있지만 더 짧아지는 요 라인에 있는 공에서는 출발점이 요 정도에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각 자체를 이 각을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궤적을 3쿠션에서 4쿠션으로 가는 궤적을 이렇게 저는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설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요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뭐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 안에만 들어오면 되겠다. 그럼 어차피 이 1적구를 맞춰서 요 위치에 맞출 건데, 맞추고 나서 우리가 그 뭐 50포인트의 특수성, 50포인트의 근데 특수성이 한 요 정도에선 잘 맞아요. 요 정도에 잘 맞는데 더 깊어지면 솔직히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잘 맞는 데서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뭐 다 맹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테이블마다 다 특강이 조금씩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요 공을 맞추고 한 요 정도 맞추겠어요. 50포인트 특수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한 요 정도 맞추면 이렇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궤적을 그릴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우리가 5&하프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뭐 40포인트에 뭐 20포인트 맞추면 20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이거는 뱅크샷에서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 맞겠지만, 근데 일단 공을 맞고 했을 때는 아무리 뭐 짧은 구역이라도 약간의 그 밀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곡구가 살짝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생각한 궤적대로는 약간은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그랬을 때 치면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옛날에 30포인트의 특수성 설명을 할 때 내가 내 위치에서 30포인트를 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10포인트가 더 늘어나면
뭐 15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위치에서 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 위치에 떨어지는 거, 여기 원래 요 위치에 대칭점이, 요 위치가 대칭점이고, 대칭점에 한 15포인트 떨어진 요 위치에 떨어지는 게 원래는 맞는 거겠죠. 그럼 궤적을 그린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위치만 하면 요것도 어차피 걸리니까 들어가겠다. 그러고서 한번 본다는 거죠. 보면 공은 뭐 설계한 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볼 시스템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볼 시스템으로 보자 그러면 수구 기울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수구 기울기를 일단, 근데 이게 제가 동영상이 좀 완벽하게 저기 안 돼갖고 수구 기울기를 공이 이제 떠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큐선으로 수구 기울기를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큐선이 어차피 수구 기울기나 마찬가지니까 수구의 기울기를 보니까 뭐 1포인트가 채 안 되는 한 뭐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출발점도 마찬가지로 뭐 채 안 되는 그 위치, 지금 대략 한 1.5포인트, 15포인트, 그러니까 볼 시스템으로 따졌을 때는 한 1.5, 마이너스 1.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쿠션의 위치, 4쿠션의 위치는 한 4 정도, 왜냐면은 1, 2, 3, 4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한 4 정도 부여를 하고, 1목적구의 기울기 수치,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울기 수치라고 하면은 요런 걸 얘기하죠. 그럴 때 여기서 요로 향했을 때 1, 요거 2, 요거 3인데 요게 한 2점 몇 되는 것 같아요. 한 2.3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장점하고 두께는 기울기 수치 플러스 3쿠션 위치 플러스 수구 기울기니까 이걸 다 더하면 뭐 기울기 수치는 아까 우리 2.3 정도 보자고 그랬죠. 2.3 보고 3쿠션의 위치는 4 보고 기울기의 위치는 마이너스 1.5를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4.8, 대략 5 보자는 거죠. 5 보면 4두께의 1팁, 뭐 3두께의 2팁, 뭐 2두께의, 이건 8분의 기준이에요. 8분의 4, 8분의 3, 8분의 2죠. 그래서 3팁 정도 되면 들어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볼 시스템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 수구 기울기하고 이 수구 기울기가 아니죠. 이 기울기 수치, 1목적구 기울기 수치하고 그 두께하고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한 플러스 1 정도에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4두께는 빼고 3두께나 한 2두께 정도에서 설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 같은 경우는 4두께를 줬을 때는 키스의 위험도 있어요. 4두께면은 공이 이렇게 맞고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키스의 위험이 있어요. 3두께도 약간 있지만 3두께는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있고, 정확하게는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아래쪽으로 빠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키스를 가장 잘 뺄 수 있는 사항은 2두께, 그러니까 8분의 2, 그럼 4분의 1 정도 두께를 주고 3팁을 다 주는 게 확실하게 키스를 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4분의 1 정도 두께를 주고 회전을 다 주면 이게 득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그림은 이거를 이렇게 안 놓고 그러면은 비껴치기를 쳤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옆돌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옆돌리기를 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비껴치기를 한번 쳐보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1, 2, 3 쿠션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좀 잡아보자는 거죠. 회전이 아주 많았을 때는 한 이 정도 돼도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회전이 적으면 한 요 정도 선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공 수구 위치가 한 요 정도 있었을 건데, 왜냐면 요만큼에서 저걸 하다가 쳤겠죠. 그럼 요만큼 있었을 건데, 여기서 요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회전을 다 주고 쳤을 때 요 정도 위치 떨어뜨린다는 거는, 우리가 그때 튜저 시스템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1.5, 뭐 15포인트 정도의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요 정도 그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요 정도나 요 정도 선에 들어오겠네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공이에요. 그러니까 밀림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를 맞는다 하더라도 공이 맞고 뒤로 밀렸다가 요 자리를 맞으면 당연히 더 짧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짧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막상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복구는 발생한 게 좀 더 주든가, 회전을 다 줬을 때는 좀 더 줘서 차라리 더 확실하게 여기서 뭐 회전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투졸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팁, 이거는 뭐 45도 팁을 줬을 때, 요거는 요거 뭐 1시 12시 40분 팁을 줬을 때 그거를 이제 한 건데, 이 위치들도 여기서 여기 친다고 해서 제자리로 원래 들어오는 건 이론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좀 짧게 떨어지거든요. 요게 잘 맞는 위치는 요 위치예요. 요 위치. 그리고 요거는 맞아요. 요 위치에서 쳤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 위치가 맞고, 요 위치가 잘 맞는 것도 한 요 정도라는 거죠. 이게 다 위치마다 그 정확한 위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추조 시스템도 그냥 그렇게 이제 어떤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사구적 요소. 이것도 저는 예전에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뭐 김현상 프로님이라든지 그거 가끔 강의 듣다 보면 그런 게 난 되게 좋았어요. 사구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두께라든지 회전을 다 설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요 위치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두께와 어떤 당점을 설정해야 되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포지션 플레이 그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표현이 되게 좋고, 만약에 우리가 포인트를 어느 정도 찍는다 치더라도 이 두께 여길 맞아서 여기 맞춘다 그러면 회전이 엄청나게 있어야겠죠.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쳐야 될 부분이지만, 이 위치를 맞춰서 여기를 맞춘다고 맞히는 거에 대한 사구적 요소로 자신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득점은 돼요. 무조건 득점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 좀 무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편한 두께로 해가지고 요 위치를 맞고 요 위치를 치는데 어느 정도 회전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사고적 요소로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편안한 위치지만 여기서 또 미묘한 그 회전 관계를 또 판단할 것이냐, 조절할 것이냐는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두께든 득점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맞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뭐 거진 무회전에 약간 딥 주고 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변화되는 거는, 두께를 내가 설정한다면 여기서 변화되는 거는 그 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점 연습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구, 우리가 이제 항상 3코만을 생각하고 3쿠션만을 생각하고 4쿠션만을 생각하는데, 1, 2쿠, 저는 요새는 제일 중요하게 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건, 전 2쿠션에 대해서 요새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2쿠션 위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어떤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쿠션을 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의 뭐 저걸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았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삼 때 스스로의 어떤 그 위치를 맞추기 위한 당점과 이런 것들은 한번 자기만의 그거를 꼭 찾으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실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수치가 하나씩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저걸 했어요. 막 교통사고도 있었고, 좀 주위에 좀 어수선하고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이거를 좀 많이 못 했는데요. 뭐 자주 하겠다 이런 뭐 얘기는 못 하겠지만, 좀 시간 짬나는 대로 해서 좀 괜찮은 정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틈나는 대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